중3 2월 말 평가 보겠습니다. 또 안 돼 이거? 되네. 자, 1번 흥선대원군의 정책 사료별 분석. 흥선대원군의 업적이 되게 많은데 어떤 사료가 나오면 어떤 내용인지를 잘 맞추셔야 됩니다. 첫 번째가 뭐야 이거? 진실로 백성에게 해가 되는 것이 있다면 비록 공자가 살아난다 하더라도 내가 용서하지 않겠다? 서원정리죠. 요게 나오면 서원정리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해석하는 문제가 나오는 거죠. 자, 그런데 두 번째로 이런 게 나왔다. 우광, 쿵쾅 소리가 웬 소리냐? 경복궁 짓는데 희망아 찍는 소리다. 조선 8도 8도죠. 8도 유명한 돌은 경복궁 짓는데 다 와 있다. 우리나라 좋은 나무는 경복궁 짓는데 다 와 있다. 근정정 드높게 짓고 만조 백관의 조화를 드리네. 이게 이제 경복궁 만들 때 그걸 가사로 한 경복궁 타령입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 경복궁 중건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맞죠? 그래서 업적에 따라서 사료가 나오면 어떤 업적인지를 맞출 수 있는지 정도만 아시면 될 겁니다. 자, 그렇게 정리를 했고요.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병인양요하고 신미양요라는 게 있었죠. 병인양요는 프랑스가 강화도를 침략한 사건이었어요. 프랑스가 중요하죠. 두 번째는 우리나라에서는 맞서 싸우신 장군님이 한성근, 양원수 장군님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외규장각 의궤가 약탈돼 버렸었죠. 외규장각 의궤 뭔지 아시죠? 요런 게 바로 외규장각 의궤인데요. 우리나라의 왕실의 행사도를 그린 그림입니다. 근데 요거를 보관하고 있었던 외규장각이라고 하는 게 강화도에 있었는데 얘들이 전쟁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면서 가져갔었어요. 최근에 돌아왔죠. 그 다음에 신미양요를 볼 건데요. 신미양요는 미국이 쳐들어온 겁니다. 똑같이 강화도로 쳐들어왔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서 맞서 싸우신 장군님은 어제연 장군님이었어요. 이 특징은 우리나라가 미국과 싸우면서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고 요거야. 요게 이제 그 숫작이라고 해가지고 어제연 장군님 깃발입니다. 그래서 우리 어제연 장군님이 전쟁에서 돌아가시고 이 깃발을 미국에서 가져갔는데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돌려달라고 해서 돌려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진이 나오면 무슨 양요? 신미양요. 이런 사진이 나오면 병인양요하고 관계가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셨죠?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네요. 3번으로 가볼까요? 이게 좀 느리네, 생각보다. 강화도 조약은 배경, 내용의 한계점 등이 있습니다. 운요 사건은 배경이 되겠죠. 맞죠? 일본의 운요 사건이 우리 강화도 조약의 배경이었고요. 그 다음은 내용이 되겠죠? 내용은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왜 이렇게 느리냐 이게. 어쩔 수 없다. 예림이의 핫한 손을 빌리자. 예림이 그게 한번 터치 한번 해볼래요? 오케이. 한 번 더 해볼래? 오케이. 그렇게 하면 돼. 네, 하라고 할 때 해. 알았지? 네. 탁탁탁 하면 하시면 돼요. 알았죠? 네. 예림이 방송 탔어. 이름 방송 탔거든요. 네. 자, 첫 번째 배경, 운요 사건. 두 번째는 조선은 자주국이라고 했죠? 청해 간섭을 배제하기 위해서요. 부산, 원산, 인천 3개 항구 열어버렸고요. 요게 두 개 중요하죠? 해안 측량권과 치해 법권 때문에 무슨 조약? 불평등 조약. 조선이 외국과 맺은 최초의 무슨 조약? 근대적 조약이었습니다. 맞죠? 이렇게 해서 강화도 조약 내용을 알 수 있었고요. 왜 불평등이고 특징이 뭐고 한계점은 뭐고 이런 것들을 잘 골라주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 좋습니다. 다음. 조미소 통상적 볼까요? 얘들부터 튀어나왔네요. 얘가 제일 중요하겠죠? 치해법권과 최해국 대우입니다. 이 친구는 최해국 대우가 핵심 포인트예요. 아셨죠? 다음. 조선 책략이라는 책이 있었었죠? 조선 책략 책에는 어떤 게 적혀 있어요? 터치해라고 뒤에서 이제 훈수 두지 마. 예림이 알아서 한단 말이야. 예림이 그 정도는 할 줄 알아요. 예림이 이제 이거 긴장하다 보니까 딸꾹질 멈췄거든요. 네, 저는 딸꾹질도 멈추게 할 수 있어요. 알죠? 네. 청의 알선은 뭐죠? 소개팅입니다. 소개팅 연결시켜주는 거. 청나라, 일본, 미국, 조선이 힘을 모아서 누굴 막아야 한다? 러시아를 막아야 한다. 그 다음 조선이 서양과 맺은 최초의 무슨 조약이다? 근대적 조약이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한번 막 넘어가 버렸어요. 자, 5번에 개항 이후에 우리가 개화를 하는데 어떤 기구가 있는지 한번 봅시다. 첫 번째. 자, 첫 번째는 청나라에 영선사를 파견했었죠. 사신단, 영선사. 자, 일본에는 두 가지를 보냈어요. 수신사와 조사시찰단을 보냈었습니다. 기억나시죠? 요건 1차와 2차가 있고 요거는 한 개 있어요. 요때 조선 책략 가져왔었어요.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네. 안 나면 지금부터 하면 됩니다. 그렇죠? 네. 다음 미국에 보냈겠죠? 미국에 보낸 거는 보빙사. 조미수 통상조약의 뭐다?
보답으로 보낸 겁니다. 아셨죠? 자, 그 다음은 최초의 개화기구, 통리, 기무, 아문. 이건 다 알고 계시죠? 네. 자, 신식군대는 별기군. 나중에 뭐 때문에 또 중요한 겁니까? 이모 군란 때문에 중요한 거였죠. 여러 가지 단체를 좀 볼까요? 출판을 담당했던 박문국, 화폐 만드는데 이용했던 전환국, 무기 만드는 데 썼던 기기창이라고 하는 우리나라의 기구가 있었는데, 이 기기창 같은 경우는 여기 무기 있죠. 여기 무기 있죠. 영선사 가서 보고 와가지고는 기기창을 만드는 데 도움을 줬던 게 되겠습니다. 집에 가서 영상 보시면서 정지 하면서 열심히 보세요. 알았죠? 네. 그 다음 이모군란 82년도 되겠습니다. 자, 일어난 이유는 조선 정부에 너무 신식군대만 우대해줬어요. 신식군대 이름 뭐였죠? 별기군이었죠. 구식군대한테는 무슨 대우를 했어요? 차별대우. 구식군대가 들어는 보셨나요? 그거 훈련도감입니다. 옛날에 중앙군. 네. 그 다음은요, 구식군대와 일반 백성들이 다 참여했었죠. 그래서 신식군대 두드려 잡고 했던 사건이 바로 이모군란이었죠. 그 다음 결과는 이거 중요합니다. 청의 내정 간섭이 심해졌다는 거. 왜? 청나라가 도와줬거든요, 결국은. 네. 그 다음 요 조약 두 개가 있습니다. 제물포 조약과 조청 상민 수륙 무역 장정이 있는데, 조선과 일본이 맺은 것들, 조선과 청이 맺은 것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요 자, 근데 이 정도면 잘 보이는 편이죠? 괜찮죠? 네. 됐어요. 무슨 말 하려 하다가, 조청 상민 수륙 무역 장정 때문에 우리나라 상인들이 큰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자, 요거 보시면 여러분들 개화파하고 위정척사파가 보여요. 맞죠? 개화파의 반대파가 무슨 척사파? 위정척사파인데, 개화파는 요게 개화론자고 요게 개화파인데, 개화파가 뭐와 뭐로 구분된다? 온건과 급진으로 구분된다. 요거를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자, 온건 급진 묻는 문제를 시험에 낼 거예요. 자, 온건 개화파는 누구를 따른다 했죠? 일본의 무슨 유신? 메이지 유신을 따른다고 했어요. 성격이 굉장히 어떤 친구들? 급한 친구들이고요. 급진 개화파 바뀌었네. 그러면 뭐 당황하지 않고 이렇게 가는 거죠. 자, 그래서 온건 개화파는 청의 무슨 운동? 양무 운동이라는 것을 배운다고 했죠. 그래서 온건 개화파는 성격이 좀 어떤 애들? 좀 온순한 애들. 그러니까 현재에 있는 만족감이 좀 있는 애들이고, 급진 개화파는 지금 만족감이 없는 애들이야. 그래서 얘들은 빨리 바꿨으면 좋겠던 애들. 이런 애들이 되겠죠. 그래서 얘를 두드려 팬 사건이 바로 갑신 정변이다 생각하시면 되고, 요게 바로 됐어요. 자, 그 다음 8번 볼까요? 자, 갑신정변의 결과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갑신정변 결과 보여주세요. 첫 번째, 자주 근대 국가를 수립하기 위한 우리나라의 최초의 개혁 운동입니다. 최초의 무슨 운동? 이 이후에도 여러 개가 있어요. 뭐가 있죠? 봉학도 있고요, 갑오개혁도 있죠, 을미개혁도 있고, 대한제국의 광무개혁까지도 있어요. 근데 이런 개혁 사건들 중에 가장 최초의 개혁이 바로 뭐다? 갑신정변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본에 너무 의존했었고 급진적이어서 백손의 지지가 없었다. 백성들의 지지가 있으려면 토지를 분배를 해줘야 됐었죠. 근데 토지 분배 따위를 안 해줬다는 거지. 맞지? 그래서 이 백성들은 이런 데 너무 흥미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 청의 내정 간섭이 심화됨. 왜? 3일 만에 실패했어요. 누가 쳐들어와서? 청이 쳐들어와서. 결국 일본이 도와준다 했는데 일본이 도와준다고 해놓고는 튀어버렸죠. 그러니까 이제 청이 우리나라를 또 지배하게 되었습니다. 요거 앞에서 이모군란 때 봤거든요. 또 나왔죠?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다음, 자, 요거는 지도를 딱 봤을 때 여러분들 알 수 있어야 돼요. 자, 우리나라를 기준으로 러시아, 청, 일본, 영국까지 쳐들어와 있습니다. 딱 봐도 지금 우리나라가 갑신정변 이후에 우리나라 상황이죠. 뭐가 터질 것 같다. 딱 봐도 전쟁이 딱 터질 것 같아. 러시아하고 누구하고? 청하고 일본하고. 이러면 우리 다 죽거든요. 그러니까 전쟁을 없애야 한다면서 우리나라가 무슨 화론을 내세웠다? 중립화론을 내세웠고, 그 전에 여기 보이는 거문도라는 섬을 영국이 불법 점령하고 러시아를 막겠다며 여기를 점령해버렸죠. 맞죠? 이게 무슨 사건? 거문도 사건이 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안 되면 좀 기다려. 계속 누르지 말고. 그러면 3칸 넘어가 있단 말이야. 알았지? 자, 그래서 거문도 사건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10번째, 개항 이후에 농민층의 생활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강화도 조약 하고 나서 농민층의 생활, 결론 나와 있어요.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죠. 왜 안 좋은지 볼까요? 첫 번째, 일부 지방관들이 반공령을 실시합니다. 왜? 우리나라에서 쌀 유출이 많았다 적었다? 많았다. 그래서 쌀 유출 안 됩니다 라고 했던 게 반공령인데, 포인트는요, 일부 지방관들이 한 거예요. 정부가 한 게 아니라고요. 정부가 한 게 아니고 일부 지방관들이 했고요. 결론은 실패해가지고 농민들이 더 힘들어지게 됩니다. 그 다음, 이후에 농민 생활은 더 힘들어졌고, 그 다음 지방에서는 동학이라는 종교가 뭐 하게 됩니다. 더욱 강화되게 됩니다. 왜냐하면 동학은 평등한 종교거든요. 그러니까 농민들이 평등하게 대우해달라 하면서 동학을 더 내세우게 되고요. 동학의 교조였던 최재우라는 사람이 억울하게 죽었다고 해서 요거를 풀어주세요라는 이런 노력들이 생기기 시작하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여기 좀 더 심해지면 동학농민운동으로 발전하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 볼까요? 동학농민운동 전개. 자, 여기서는 순서 꼭 기억하셔야 돼요. 첫 번째 볼까요? 고부농민봉기. 요게 첫 스타트입니다. 자, 그 다음 백산봉기, 그 다음 황토현, 그 다음 황룡촌, 그 다음 전주성 점령, 그 다음 여기 눌러볼까요? 한 개 더? 없어요. 있어요. 한 개 눌러보세요. 네, 있잖아요. 자, 전주화약, 그 다음은 우금치 전투,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근데 묶어볼게요. 다음, 자, 요 친구, 여기서부터 요 친구까지는 몇 차 봉기? 1차 봉기가 되겠습니다. 볼까요? 1차 봉기. 그 다음요, 이 친구는 몇 차 봉기? 2차 봉기입니다. 자, 그래서 1차 봉기는 반봉건, 2차 봉기는 반외세. 자, 요거는 탐관오리를 뭐 하는 거죠? 처벌해달라고 하는 거고요. 요거는 일본 뭐 해라? 물러가라 라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차와 2차가 중요하고요. 순서를 꼭 기억하시고 1차, 2차의 성격의를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2번 볼까요? 네, 봅시다. 근대사 시간 순서입니다. 겁나 중요해요. 네, 이건 볼까요? 첫 번째, 가보기역이 있었습니다. 가보기역 끝나고 나서 청일전쟁이 터졌어요. 그래서 청일전쟁에서 일본이 이기는 바람에 일본이 청나라한테 땅을 요구했고, 청나라는 줄 수밖에 없었는데 그 땅을 주면 다른 나라들이 질투나니까 야, 일본아 그러지 마라 해서 삼국 간섭이 생겼어요. 맞죠? 루돌프 기억나시죠? 그 다음 을미사병. 그래서 러시아랑 친했던 명성왕후를 시해버렸죠, 일본에서. 그 다음 을미개혁을 진행해서 여러분들 생각만 해도 흉측한 단발령을 실시해버렸죠. 그래서 많은 유생들이 분에 못 이겨서 목숨을 끊었다 생각하시면 되겠죠. 아간파천, 목숨이 위험했던 고종이 러시아 어디로 튀었고요? 러시아로 튀었으면 틀린 거야. 러시아 공사관으로 도망을 간 사건입니다. 그래서 러시아가 우리나라에서 힘이 강해졌죠. 그 다음 독립협회라는 게 생겨서 러시아가 자꾸 우리나라를 괴롭히니까 러시아 물러가라라고 해서 반러 정치를 한다고 강조했었습니다. 그 다음 만민공동회, 관민공동회, 그 다음 대한제국, 그 다음 광무개혁, 그 다음은 대한국국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요 순서 여기서 쌤이 한 3, 4개만 뽑아가지고 순서 물어보면 맞출 수 있어야 되겠죠. 맞죠? 네. 역사 2는 순서를 모르면 풀 수가 없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래요. 네. 독립협회의 내용입니다. 볼까요? 자유민권운동. 요거는 시민들도 무슨 권을 가져야 한다. 선거권을 가지겠다는 거죠. 그 다음 자주독립. 이거 되게 중요하죠? 러시아를 반대했다. 그 다음 근대적 의회 수립. 헌의 6조. 무슨 공동회죠? 관민공동회였죠. 만민공동회 아니고 관민공동회에서 헌의 6조였습니다. 그 다음 대한국국제입니다. 자, 이거 내용 좀 볼까요? 좀 많을 거예요. 보세요. 나왔어요. 자, 1조부터 6조까지가 있는데요. 대한국은 세계 만국이 공인한 자주 독립국가다라고, 우리나라는 누구의 지배도 받지 않는 제국이라고 돼 있죠. 황제가 다스린다는 것을 1조부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2조에서는 만세불변의 무슨 정치? 전제 정치가 돼 있죠. 전제는 100% 누가 지배를 하는 거야? 왕 아니야. 황제가 지배하는 거고, 요게 누구야? 고종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고종 황제가 아간파천에서 돌아와서는 이런 행동을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시민들의 인권은 생각도 안 하고 자기의 권리를 강화하고 있는 겁니다, 오히려. 그러니까 시대를 거스르고 있는 사람이라고 했었죠. 자, 무한한 군주권, 대황제죠. 그냥 황제도 아니고요. 대황제는 무한한 군권을 가진다. 대황제는 국내 6회군을 통솔한다. 대황제는 법률을 제정하고 뭐 할 수 있다? 집행할 수 있다. 우리나라 3권 분립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3권 1립이죠. 혼자 다 가지는 겁니다, 모든 권한을. 이게 바로
고종의 대한국국제, 대한제국의 대한국국제였습니다. 요거 보면 뭘 고르면 될까요? 대한제국의 대한국국제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대한제국의 모든 권한은 누가 가진다? 황제가 가진다. 자, 한번 눌러볼까요? 자, 태극기 나올 겁니다. 태극기 움직여요. 맞죠? 네. 자, 그 다음 지금 빨리 해야 돼. 이거 태극기 움직이면 30초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30초 안에 빨리 해야 돼. 알았어? 자, 러일 전쟁 터집니다. 그 다음은요, 한일 의정서 터지죠. 이때 우리가 뭘 뺏겼었어요? 우리의 군사적 요충지를 뺏겼습니다. 독도를 뺏기죠, 이때. 그 다음 1차 한일협약. 이때는 무슨 통치였어요? 고문 통치였죠. 우리나라를 괴롭히는 고문을 일본이 뭐 해줬다? 파견해줬었죠. 맞죠? 그 다음 포츠머스 조약은요, 러일 전쟁에서 누가 승리한 것을 일본 승리를 인정해주는 그런 조약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4가지가 이제 러일 전쟁 순서고요. 그 다음 2차 한일협약, 다른 말로 을사늑약. 무슨 권과 관련 있죠? 외교권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를 지배하는 부서인 통감부가 설치됐다는 것을 알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 다음 가만히 있지 않았던 우리 고종의 무슨 특사 파견? 헤이그 특사 파견. 그래서 강제 퇴위돼버리죠. 맞죠? 그 다음에 군대를 해산당하고요. 이거 순서 바뀐 것 같은데. 미안합니다. 이거 바뀌었어요. 한일 신협약 다음에 군대 해산. 그 다음에 사법권, 경찰권 박탈. 마지막이 경술국치, 국권 강탈이 되겠습니다. 이거 순서를 좀 바꿔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자, 아쉽죠? 네. 저 눈물이 나는 역사입니다. 일단 독도의 역사 볼까요? 독도는 첫 번째 우리나라의 삼국사기 지증왕 때 처음 등장합니다. 무슨 국으로 등장하죠? 우상국으로 등장하죠. 세종실록 지리제라고 하는 조선실록에도 등장합니다. 그 다음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것들이죠. 대한제국에서는 칙령 제41호를 발표해서 강원도에 울릉도와 독도를 편입시킵니다. 무슨 도? 강원도. 지금 경상북도 울릉읍이죠. 맞죠? 근데 그때는 아니었어요. 강원도였어요. 근데 일본은요, 러일 전쟁 기간 중에 시마네형 고시 메토 40호로 가져가 버립니다. 요거 2개 바꾸면 헷갈리겠죠? 근데 그걸 틀리면 일본인이라고 생각하겠습니다. 알죠? 네. 41호가 우리 거고요. 40호는 일본 겁니다. 그리고 일본을 너무 비하하지는 마세요. 역사는 있는 그대로 해야 되니까 시마네를 웃기게 시네마라고 읽으면 큰일 납니다. 알았죠? 그럼 왠지 영화관에 가야 될 것 같아요. 맞죠? 네. 그 다음 독도 말고 독도 친구 간도를 보겠습니다. 선생님 진짜 독도 친구가 간도인가요? 그건 내가 지은 거예요. 그냥 관심 없어요. 알았죠? 이름 비슷하면 친구인 거예요. 조선 숙종 때입니다. 청과의 영토 분쟁 때문에 백두산 정계비라는 것을 세웠어요. 백두산에다가 청나라하고 우리나라하고 비석을 하나 세워가지고 경계선을 잡았죠. 근데 이 문제가 중요하죠. 서위, 압록, 동이, 토문. 이게 무슨 뜻이냐? 볼까요? 여기 지도가 보이는데요. 여기 보면 여기 백두산이 있습니다. 여기에 뭐 세웠어요? 비석 세웠는데 거기에 글이 적혀 있어요. 뭐가 적혀 있다고? 서위, 압록, 동이, 토문. 여기에 토문강이 있습니다. 이렇게. 토문강이 청나라하고 우리나라하고의 동쪽 경계선이다. 그럼 여기 우리나라하고 청나라의 무슨 경계선이죠? 국경선이죠. 그럼 여기가 간도인데 이 땅은 우리 걸로 준다고 청나라가 맹세를 한 거지. 청나라가 우기는 것은 토문강은 여기가 토문강이다 라고 우기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동쪽 끝이면 우리 땅은 여기까지밖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분쟁이 많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런 게 나오면 간도의 역사예요. 자, 이렇게 해서 좀 애매모호하게 간도가 누구 건지 모르고 있었을 때 우리가 19세기만 하더라도 간도 관리사를 파견했어요. 여기 우리 땅이기 때문에 우리가 관리하겠다. 그럼 거의 우리 땅이라는 걸 이제 인정한 거죠. 근데 문제는 간도 협약으로 일본이 자기들 마음대로 이 땅을 청나라한테 넘겨버립니다. 우리는 뺏길 수밖에 없어요. 1909년이기 때문에 1년 뒤면 우리나라가 일본한테 먹혀요. 그러니까 외교권이 없고 우리 힘이 없기 때문에 일본이 그냥 이걸 청나라한테 줘버립니다. 그래서 지금은 중국 땅으로 돼 있는 거예요. 네. 아쉽죠? 18번째. 자, 항일 의병이 되겠습니다. 의병은 총 3가지가 있었어요. 첫 번째, 을미의병 볼까요? 을미의병은 최초의 뭐다? 의병이고요. 이유는 뭐였죠? 을미사변. 을미개혁의 무슨 영? 반발령 때문에 일어났었습니다. 이 친구들의 선배님은 누구였죠? 이 친구의 선배님들은 바로 위정척사였죠. 똑똑하네, 이 친구들. 몇 명은 긴장하고 있어야겠지만 몇 명은 더 똑똑한 걸 알 수 있습니다. 네. 2번째, 을사의병. 자, 저 예림 방금 코 파고 맞는 거 아니죠? 잠깐 안 봤어요. 문자 왔나?
광고가 왔네 이 와중에. 저 코 파고 이렇게 누른 거 아니죠? 네. 나중에 그 성분 분석할 겁니다. 오예림 뭐 ODNA 나오면 곤란해요. 알았죠? 네. 예림이가 이렇게 가끔씩 코가 간지러워서 코를 파지 매일 파지는 않습니다. 네? 맞죠? 코 간지러울 때만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맞죠? 매일 아 이렇게 하는 게 아니야 얘들아. 오해하지 마. 알았죠?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합니다. 알았죠? 네. 그래가지고 이제 쓱 이렇게 하필 그게 제 아이패드면 좀 곤란합니다. 알았죠? 일사병은 일산의학 때문에 있었고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이번 시험에도 가장 핵심적인 인물이죠. 신돌석 장군님. 최초의 무슨 충신이었다? 평민이었다. 네. 그리고 나서 마지막 의병 정미의병입니다. 이 의병은 의병의 힘을 하나로 모으자. 그래서 13도 뭘 만들어서 창의군을 만들어서 서울로 모아자. 쳐들어가자. 서울 진공작전. 서울 진공작전에서 신돌석 장군님이 부활하면 곤란합니다. 죽은 사람이 어떻게 부활하겠어요? 맞죠? 수많은 의병 중에 이름이 우연하게도 신돌석인 사람이 있을 수도 있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신돌석 장군님은 을사의병 때 장군님이 되겠습니다. 오케이? 그렇게 정리하시면 의병 끝. 그 다음 애국계몽동으로 가볼까요? 애국계몽동에 역시나 위험 넘치는 단체 바로 신민회입니다. 신민회 무조건 나오지. 신민회 볼까요? 첫 번째 비밀 결사단체 이야기했죠. 대장이 누군지 모르고 부하도 누군지 몰라요. 네. 두 번째 안창호, 이승훈, 양기탁 기억나시죠? 삼형제. 그 다음 공화정을 주장했다. 자, 오케이. 조선은 끝이라는 거죠. 조선은 끝났기 때문에 새로운 세계 무슨 정을 건립? 공화정을 건립하자. 자, 근데 이것도 우리 시험을 치면요 입헌군주라고 졸라게 나옵니다. 아니에요. 알았죠? 입헌군주정은 우리 역사에서 배웠을 때 시험 보면 나올 수 있는 거는 허니 6조 정도가 있겠네요. 허니 6조 때는 무슨 군주정? 입헌군주를 주장했어요. 근데 공화정은 누가 최초다? 신민회가 최초로 주장했다. 공화정은 왕이 없는 거였죠. 네. 그 다음 자기 회사 태극서관 이걸로 뭘 벌었어요? 돈을 벌어서 독립운동 자금을 썼습니다. 그 다음 대성학교, 오산학교 오이는 안 되죠. 맞죠? 오이 안 돼. 오이 안 돼. 이렇게 외웠었죠. 맞죠? 그 다음 이거 되게 중요하죠. 이 친구들은 칼 들고도 총 들고도 같이 싸워야 한다. 언제까지 우리가 일본한테 배울 수만은 없다. 배우고 일하고 싸움도 뭐 해야 된다. 해야 한다. 그래서 만주 삼원부라는 곳에 군인을 기르는 신흥학교를 만들었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신민회가 왜 중요한지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렇죠? 우리 이미 배웠던 애국계몽동 단체 많이 있었죠. 뭐 보안회, 뭐 헌정연구회, 뭐 대한자강회 뭐 이런 거 있었잖아요. 맞죠? 네, 이런 것들도 중요하지만 신민회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활동 내용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어요. 마지막 국채보상운동입니다. 자, 우리 최근에 배웠으니까 거의 다 알겠죠? 국채는 나라의 뭐였다? 빚이었다. 1,300만 원 기억하시겠죠? 1,300만 원. 네. 이게 나라 빚이었어요. 지금으로 따지면 거의 뭐 300조에 가까이 되는 한 나라의 예산이라고 했죠. 그거를 강제로 빌려주고는 못 갚을 걸 알면서도 빌려줬어요. 그래서 일부러 우리나라를 뺏으려고. 나쁜 놈들이죠. 이거를 국민들이 모금으로 통해서 갚자고 한 1907년에 일어난 경제적 구구운동. 경제로 나라를 뭐 해보자, 구해보자 했던 경제적 구구운동이고요. 그 다음 대구에서 시작됩니다. 포인트죠. 대구. 서울도 아닙니다. 평양도 아니에요. 뉴욕도 아니에요. 도쿄도 아니고요. 자, 그 다음 대한매일신보 여기서 아주 많이 뭘 했죠? 홍보 지원해서 모금운동을 할 수 있었고요. 어떤 홍보를 했죠? 금주합시다, 뭐 합시다? 금연합시다. 학교 시험에서 금주, 흡연이 나온 적 있어요. 깜짝 놀랐거든요. 금주하고 흡연해버리면 돈이 모이겠습니까? 근데 애들은 더욱더 선생님의 생각을 뛰어넘은 거죠. 이거 선생님이 오타다. 땡. 선생님이 풀이가 더 놀라웠어요. 얘들아, 담배 피지 마라. 오타가 아니었고 진타였다. 맞지? 자, 그 다음 탁! 서상동과 양기탁 기억하시죠? 끝났나요? 통감부의 방해로 실패했다는 거 정도. 뭐 통감부죠. 무슨 부가 아니에요? 총독부가 아니에요. 총독부는 1910년이에요. 요거는 1900 몇 년이에요? 7년이에요. 그러니까 통감부가 지배할 때 있었던 사건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정리가 완료됐네요. 20문제 좀 넘거든요. 그럼 선생님이 정리해준 이 포인트에서 어떤 분야에서는 두세 문제씩 나온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24, 5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정리해서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